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하고 연을 끊을까 하는 이유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 왜 태어났을까요? 난 왜 또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살기로 결정한 42살 남자가 있습니다. 7년 전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저하고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왔거든요. 삭수가 노란 놈, 대갈땡이 나빠서 부모 창피는 혼자서 다 시키는 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계속 퍼붓는 아버지였습니다. 두 분 아버지와 아들 맞으시죠?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아버님은 아들에게 그렇게 자꾸 거친 말씀만 하시면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 자식은 이런 말 들어도 싸요. 이런 말 들어도 괜찮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럼 아버님, 저도 경수 씨에게 마음 편하게 아버님처럼 말해도 되죠? 부모에게 대접 못 받는 자식, 다른 사람들도 절대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저래 말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괜찮아요. 나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소리라서 이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내 귀가 두 개지 않습니까? 형이 아파트 잔금을 해야 하니까 동생이란 놈이 보태주지도 않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한마디 던지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틀 후 아들은 전세 계약을 했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면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꼭 말해달라는 겁니다. 대출 안 받고 전셋집 마련했는데 이걸 왜 아버지에게 비밀을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아버지는 형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형이 잘 살아야 집안이 편안하다. 그래서 나와 여동생에게서 가전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까지 모두 형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늙으면 모셔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로 차별을 확실하게 두는 아버지라고 했죠. 난 형하고 차별하는 아버지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남자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거든요. 아버지와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부자지간이었는데 아버지 앞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금니가 빠졌을 때도 아버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임플란트 비용을 대학 졸업도 못하고 주야로 현장에서 일하는 둘째 아들에게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주었고 3년이 지난 이번에는 앞니 4개가 몽창 빠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이 빠진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또 400만 원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임플란트는 하지 않고 털리를 하고 있더래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 차 바꿀 때 계약금으로 돈을 주었답니다. 꼴랑 700만 원 주었다고 유세 떤다며 너도 네 자식 크면 똑같이 당해봐야 부모 말 말지. 아니다. 너처럼 돌땡땡은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 그렇게 모진 말을 하더래요. 그 후 명절에도 아내와 아들만 보내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많이 외롭고 돌아갈 집을 스스로 없애고 나니까 너무 슬펐지만 슬픈 만큼 자식에게 공부 못해도 나처럼 성공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며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껏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로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자식들 바보 멍청이 만들고 자식에게 평생 상처 주고 살며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 대접해 주겠습니까?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온 자식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그 상처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인생 살도록 두고 부모도 자식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죠. 내 자식이 변했어?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소식 없는 자식을 원망하며 기다리는 부모들은 자식이 왜 부모와 연을 끊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아세요? 첫 번째가 부모들의 차별 대우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부모들이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 항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언니와 동생의 용돈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제시하고 언니와 동생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답니다. 현명하지 않나요? 부모가 나눔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분명 생길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앞에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현명하게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인이 된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고 잔소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부모는 자식들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도 못하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란 인격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자식들 절대 부모 신뢰하거나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도 없는데 바라는 게 있으면 욕심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입니다. 난 자식에게 한 번도 손찌검을 안 하고 키웠다는 사람, 알고 보니 욕이 장난이 아닌 사람도 보았거든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것이 더 낫겠다는 사람도 보았다니까요. 네 애미를 닮아서 행실이 그렇다. 네 애비를 닮아서 꼴도 보기 싫다는 말, 그리고 수많은 악담으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 효도를 바라면 안 됩니다. 효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갑질이 있다는 겁니다. 난 부모니까 너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난 너를 키웠으니까 내 소유물이며 내가 하라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화가 안 되는 부모는 자식들 정말 싫어합니다. 다섯째, 권위 내세우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부모 부담스러워 자식들 도망갑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부모들, 그냥 저하고 같이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부모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거든요. 여섯째, 부모는 잘못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야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멀어져 간 자식하고 화해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잘못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셔야 화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부모는 평생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90살 먹은 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 보고 차조심하라고 한다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자식 의견과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믿어주지 않는 부모, 자식들도 당연히 싫어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살고 싶어 부모하고 연을 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받다가 살기 위해서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남자가 말하더군요. 낳아서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있으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럼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지 왜 은혜도 모르는 사람 새끼를 낳았어요? 따지다가 귀싸대기만 맞았다고 합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불화가 생기면 모두 부모 탓입니다. 자식하고 불화가 생기면 이것은 못돼 먹은 자식 탓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본인 탓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고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문제들은 노력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때는 포기를 하고 연을 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효도받기 위해 낳은 것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똑같이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친구들끼리 하는 말인데요. 자식 결혼할 때 노후 자금 털어서 결혼시키지 말고, 절대 애 낳으면 애 봐주지 말고, 명절이나 제사 때 오라고 전화하지 말고, 연락은 필요할 때 가끔 하고,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자식 인생 마음대로 주물르지 말고 그 시간에 혼자서 즐겁게 살면 된다. 어떠세요? 우리 자식이 오지 않는 이유를 찾았나요?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자식도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남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 공부하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인생고개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